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또 그냥 요즘은 방송할 재미가 납니다. 예. 국힘당이 지금 무슨 세포 분열도 아니고 핵 분열도 아니고 분열에 싸움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나면 국힘당 까는 재미로 제가 방송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윤석열의 논평.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 말이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무조건 옳을 수는 없죠. 그렇죠? 국민들이 늘 무조건 옳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국정 방향을 잘 이끌 때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오로지 제가 보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게 좀 비아냥되는 것 같았어요. 좀 비아냥되는 것 같은, 선거 지고 나서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국민들이 원망투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 뭐든지 좀 비아냥되는 그런, 저는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국민이 너무 많다, 이제 알았나? 저는 이런 글 자체가 윤석열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연대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하겠다. 자유연대 정신으로 국민 통합하겠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죠. 국민 분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응? 나는 완전 윤석열이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념 논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념 논쟁을 국민들이 했습니까? 응? 아니, 이념 논쟁을 국민들이 일으켰냐고요. 친일파보다 더 친일파적인 행동을 하고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없애는 역사전쟁을 펼친 건 윤석열이에요. 이제 와서 마치 국민들이 이념 논쟁을 한 거, 그래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본인이 다 저지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유와 연대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김한길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의 존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쟤네들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건지 제 초계는 벌써 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종석 헌재소장에 대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해줬죠. 야, 또 친구야. 국민 통합하고 국민이 무조건 옳다라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회초리를 든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준엄한 경고예요. 근데 헌재 소장도 친구, 그러니까 그만큼 인맥풀이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친구 임명해놓고 무슨 통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재판관이에요, 현재. 이종석은 현재 헌법재판관인데 임기가 이제 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얘는. 근데 현재 헌재소장의 임기가 이번 달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새로운 헌재소장이 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에요. 헌재소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임기가 6년인데 이종석이 지금 거의 5년을 헌재재판관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가 임명한 시점부터 6년인지,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어떤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의 소장을 하는 건지, 이거는 불분명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현직 재판관 중 최초로 헌재소장에 임명됐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에요.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그 헌법재판 전 소장이
그 당시에 임기가 3년 10개월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새로 임명됐지만 헌법재판관의 6년 임기인 그거를 포함시켜갖고 3년 10개월만 채우고 직에서 물러나면서 소장관 재판관 임기는 연동해서 해석한다는 게 사실상 인식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윤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그 10일, 그러니까 11월 10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돼 퇴임해요. 그러면 현재 이종석이는 내년 10월까지예요. 내년 10월까지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줄줄이 헌재소장들의 임기가 다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교체가 돼요. 뭐 자기가 탄핵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대법원장 임명했듯이 헌법재판관도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요. 국회의 인준과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재적의원 가반 출석, 일단 150명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헌재를 구성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까먹고 있는데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수처장의 임기가 좀 있으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김진우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사실 김진우 공수처장은 뭘 했는지를 모르죠. 우리는 사실상 그 서초항쟁에 촛불을 들면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공수처 설치라는 위대한 역사적 민중항쟁에 의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윤석열이가 새로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근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김진표가 수박이라도 민주당과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그 둘 중에 1명을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국회의장은 뭐 민주당과 어떤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의장 추천위가 추천하는 2명 중에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낫죠. 그래서 새로운 공수처장이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방향을 잘 잡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무슨 시즌이죠? 지금 무슨 추미애 국회의장 하자,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이 하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이 당연히 지금 국감 시즌이죠. 국감 시즌이다 보니까 국감이 끝나면 뭘 합니까? 그냥 국감이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감에서 밝혀진 사안 갖고 민주당이 고소 고발 또는 국정조사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국감을 통해서 의혹이 드러나면 국정조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11월은 국정조사의 기간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에 민주당이 방향성을 잘 잡은 게 어떻게 보면 국감이 지금 10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10월 중순이 지났다는 것은 국감의 반 이상, 반환점을 도른 거죠. 그때 이제 민주당은 뭐를 지금 띄우고 있냐? 바로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검사 탄핵을 띄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정섭 수원지청장의 어디죠? 이정석이가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가요? 왜 갑자기 민주당이 대검에 그리고 공수처에 이정섭 검사를 고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민주당은 국감의 반환점에 맞아서 대정부 공세를 박차를 하는 겁니다. 이정섭.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양평고속도로 검사 탄핵, 이건 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정치는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이 자신 있게 양평고속도로를 다시 띄우고 김건희 로드를 뜨고 여기에 수많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됐죠. 그렇죠? 새로운 의혹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새로운 의혹들 갖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다음 11월에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사 탄핵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고, 이정석 검사의 탄핵은요, 어떤 민주당이 카드를 꺼내는 거는 한동훈 탄핵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 탄핵을 염두에 두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장 자신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국회 어떤 체포동의안, 이거 갖고 여태까지 민주당이 검찰과 국민의힘에 끌려다녔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여태까지 민주당은 끌려다니고 제대로 된 180석에 170석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민주당이 이제는 10월 11일 보선 승리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로드의 특혜 의혹 진상규명의 국정조사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밀어붙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여태까지 원희룡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면적으로 자기가 총알바지가 되면서 김건희 로드에 대해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다가 느닷없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와 어떤 주무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남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사안들은 국정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고, 그게 11월까지 이어지고, 그 민주당이 주도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결위까지 가는 겁니다. 예결위까지 가면 이제 내년 예산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이건 깎어라, 이건 늘려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민주당이 제가 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주당이 12월은 내년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통과가 굉장히 중요해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날 12월 13일까지 어떤 통과해야 되는데 시한을 넘겼다, 이런 여러분들 얘기들이 많이 있죠. 민주당이 예결위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김건희 특검과 50억 대장동 특검을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거에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예산 삭감이나 이런 칼자루를 들이대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년 총선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예결위와 12월에 돌아오는 쌍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꽃놀이패인 거예요. 한쪽 손에는 예산 돈줄을 쥐고 있고, 한쪽 손에는 패스트트랙이 이제 180일이 다가와서 쌍특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 못하게 돈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11월에는 국정조사, 11월 국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안들, 고 최상병 사건, 국방부에 있었던 박정훈 대령의 사건도 국정조사로 이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한번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로 가는, 그쵸? 12월은 특검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거는 특검으로 밀어붙일 걸로 보이고, 나머지 4국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흐름, 일정 그런 것들을 보시면 민주당이 왜 갑자기 양평고속도로를 다시 띄우고 있고, 그거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군부를 떼는 것이고,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은 무결점 그리고 무오류의 존재다라는, 비리검사가 무슨 수사를 하고, 그렇죠? 검사들의 수사 자체가 법무부의 관할입니다. 검사의 관할이 검찰을 관할하는 건 법무부예요. 그러면 비리 검사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한동훈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민주당이 국감 반환점을 맺어갖고 대정부 공세를 박차를 가하는 것은 민주당이 현재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명백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가 늦어진다, 이제 연일 언론에서 때리면서 뭔가 이재명이 복귀를 해야지 현재 이슈를 전환을 하고 민주당의 내용을 조중동은 바라고 있죠. 민주당이 또 시끌시끌하다 이런 기사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조중동은.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뭐하러 지금 복귀를 합니까?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 민주당이 국감에서 점수를 따고 있는데 뭐하러 이슈 전환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의미 있는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있는 거예요.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건 오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끌어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상 문을 열어놓으면서 다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 청원에, 왜 그러면 당원 징계가 5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당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제는 이거를 왜 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당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응? 왜 이런 애들을 빨리빨리 해당 행위자고 자기네 당대표를 국민의힘과 검찰과 손을 잡고 잡아가라고 하는 애들을 왜 민주당이 그냥 두냐라는 당원들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열성 당원들의. 그 열성 당원들의 그런 불만을 민주당의 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의 어떤 심기를 살피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그쵸? 여기 어떤 사람들은 징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봐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분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니까. 이재명은 단순히 그냥 당대표였다 그러면 얘네들을 바로 복귀하자마자 쳐내는 게 맞죠. 이 가결파의 징계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손에 피 묻히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가결파의 문제는 윤리위원회에 맡기든가 아니면 당원 당규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가결파 색출해서 징계하라,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에요. 미래의 리더이자 권력자예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은 통큰 정치를 해야 돼요. 밑에 피 묻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들을 충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수박이니 고구마니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중동이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복귀하자마자 가결팔 징계. 그러면 이재명은 속 좁고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대통령 후보예요. 자기네 당의 반대 세력도 끌어안지 못하면서 다른 정당의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왔냐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가결파를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대변해 준 거고,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저런 인간들 민주당에 남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차라리 내쫓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중동과 검찰이 노리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가결파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검찰이 재영장 청구를 칠 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쵸? 가결파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국회에서 가결을 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하면 검찰은 영장 청구 자체를 못해요. 적어도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재명의 통큰 정치에 나름 고개가 숙여질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과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인간들은 민주당에서 쫓아내고 싶죠. 그런데 배지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가결파의 징계는 당원 당규의 개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고 당원 경선 내년 총선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들에게 맡겨야 돼요. 이건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통합의 메시지가 어긋나면 안 돼요. 그냥 민주당을 민주정당의 혁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경선에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늘려주면 돼요. 그러면 당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박이니 개총수는 수박들 용서하라고 한다, 그런 비판이 오더라도 그건 진정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번 당대표만 하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년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지. 이재명은 내년 총선 승리 이후에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도 내년 총선 승리가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중간평가의 시험대예요. 어떻게든지 민주당은 저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것은 봤지만 민주당은 하나로 가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어. 최근에 바람과 함께 사라진 김행이 있죠. 그쵸? 김행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에 도망갔죠.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대기실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가부 장관 누구예요? 김현숙이에요. 사람들은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윤석열의 김현숙 사표 수리 아직 안 됐어요. 그쵸? 김현숙 11월 2일 날 국감 출석하게 돼 있어요. 물러난 김현숙이지만 국정감사 나와야 돼요. 윤석열이가 아직 수리 안 했어요. 응? 지금 현재 여가부 장관은
김현숙이에요. 과연 나올까? 응? 김현숙도 할 말을 많겠죠.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응? 웃긴 게 있어요. 지는 사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임 김행을 임명도 했는데 10월 3일 개천절 경축식에도 나와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여가부 장관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현재 김현숙이 장관이라는 거예요. 나와야죠. 응? 잼버리 파행 착살 나는 겁니다 이거. 응? 과연 윤석열이가 김현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도 김어준 총수가 짚었지만 국정원이 자꾸 등장하죠. 그렇죠? 국정원이 자꾸 등장해. 무슨 선관위의 어떤 그 선거 조작 시스템이 해킹에 뚫린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그 전날 어떤 걸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건 뭐냐면 김어준 총수가 잘 짚었어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떤 본색을 드러내냐? 국정원이 선관위의 투표 조작이 우려된다라고 계속 띄우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전 투표 없애자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김어준 총수도 짚었죠. 아니나 다를까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단체와 사전 투표 뭐 없애라는 이상한 시민 단체들이 막 연합을 해요. 자유민주총연맹과 404개 시민 404개 뭐 사회, 종교, 해외 단체가 사전 투표 폐지 촉구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김태우가 몇 표를 얻었죠? 9만 5천 표를 얻었어요. 9만 5천 표. 그전 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 그 미래한국당이었나요? 미래한국당이랑 지금의 국힘당이라고 할게요. 국힘당과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분열이 돼갖고 후보를 따로따로 냈었어요. 그때 바른미래당과 국힘당의 표를 합치면 9만 9천 표예요. 9만 9천 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태우는 원래 강서구에서 나오는 표를 어느 정도 얻은 거예요. 그럼 왜 민주당이 이겼냐? 지지층이 결집해서 사전투표에서 승부를 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강서구청장의 선거도 사전투표의 압승이었던 거예요. 자네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젊은 층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게 최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전투표를 없애라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대신 걔네 마음대로 될 일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해주죠.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전투표 폐지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의혹으로 물타기 하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주요 단신 그 다음에 정치권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1부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2부는 여러분들이 이어서 2부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침몰하는 배예요. 그렇죠? 침몰하는 배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를 띄운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김기현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사실상 이제 드러난 거죠.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의 하명을 받아갖고 당직자들의 임명이나 그런 어떤 그 총괄적인 당무를 실시할 뿐이지, 김기현으로 안 된다고 이제 본인들이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에 혁신위를 띄운다. 침몰하는 배에는 누가 그 배에 타려고 하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배가 침몰하는데 그 배에 승선을 하려고 그래요? 없겠죠. 근데 먹을 거 많은 잔치집에는 너도나도 지나가다가도 들려서 떡이라도 뭐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그게 사람의 어떤 마음입니다. 지금 혁신위를 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인물난에 허덕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 20%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 30% 나오는데 내년 총선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돼갖고 그 총대를 누가 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다 결국은 누구한테 가냐? 정운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또 그놈의 선거철만 되면 정운찬, 김종인 뭐 있잖아. 김병 누구야? 김병조? 누구야? 걔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뭐 했던 애. 그 맨날 선거판만 되면 이름 나온 애들 있잖아. 그쵸? 얘네들 혁신위원장을 고를 수가 없어. 정운찬, 김종인, 뭐 맨날 김병준, 뭐 맨날 그 이름 걔네들 아직도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일명 뒷방 늙은이들. 응? 얘네들이 또 나와요.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최근에 보선 이후에 싹 물갈이 했죠. 선출직 빼고 하면서 임명직 다 날렸죠. 임명직 당직 인선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 침몰하는 배의 선장 역할을 해서 거기에 타겠냐 이런 거죠. 걔네들은 진짜 걔네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정치예요. 안 됐다 가사이야.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여기서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왜 아무도 국힘당의 혁신위원장에 인물이 없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국힘당이 침몰하는 배래도 과거에 어떤 김종인이나 이런 애들도 막 들어가고 했잖아요. 왜 여러분들 지금은 국힘당의 혁신위를 띄운다 그래도 왜 아무리도 안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굿당이라서 배가 산으로 가서 왜 안 갈까요? 봐지니까 안 가는 거야. 그쵸? 들어가 봐야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거든요. 윤석열이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으로 가봐야 자기에게, 예전에 그래서 늘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할 때 나에게 정권을 달라. 그쵸? 나에게 전권을 달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이랑 윤핵관이 모든 공천 라인을 꽉 잡고 있고 내년 공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는데 비대위원장 가갖고 총알바지하는 역할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윤석열 꼭두각 시대가 될 거 뻔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배가 흔들리다 못해 이제는 침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 국민의힘 탈출은 지능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하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선을 그어요. 제가 그래서 국힘당의 대탈출 러시가 임박해 있다. 그래서 생전에 신당 창당이나 이런 얘기를 안 꺼내던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쵸? 왜 여러분들 그러면 이준석이는 대구에 가서 이제는 배신자를
용서해달라. 응?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응? 왜 배신자들을 이제는 달리 봐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가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합니다. 유승민과 거의 저는 신당 창당 한다고 봐요. 신당 창당을 해갖고 국힘당,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해갖고 수도권에 나오면 3파전이 돼요. 국힘당, 신당 창당, 민주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이 이겨요. 그러면 선거 패배의 책임이 이준석에게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선거 패배의 책임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해갖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후보를 내면 국힘당, 민주당, 신당 창당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을 합니다. 그럼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이준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TK를 가는 거죠. TK를 가면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안 돼요. 그럼 지네들끼리 싸움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준석이는 TK를 염두에 두냐? 말은 안 하지만,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박근혜의 영향력이 아직도 TK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정희의 향수, 박근혜의 향수가 있어요. TK의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요, 박근혜를 탄핵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원흉은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싸워 볼 만한 상대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국힘당의 공천 후보가 TK에 내려오면 윤석열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탄핵시켰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TK에서는 자기네끼리 싸워도 민주당이 안 되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이 이준석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친박 세력들이 최경환이나 이런 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아무리 봐도 수도권에 괜히 신당 창당했다가 나왔다가 자기네들이 신당 창당을 안 해도 어떤 국힘당이 침몰할 배인데 굳이 수도권에서 싸워서 자기네들이 침몰하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을 국힘당 분열의 핵심에 이준석과 유승민이가 끼게 되겠죠. 이번 기회에 유승민은 윤석열 세력들과 싸우면서 반윤 연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과거에 어떤 박근혜를 배신했다는 바른미래당으로 어떤 탄핵에 앞장섰던 그런 유승민의 배신자 프레임도 벗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 여러 가지 다양한 포석으로 TK에서 현재 그 정치를 지금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국힘당의 대탈출 러시가 임박했냐면 윤석열의 여러분들 부정평가가 65%입니다. 근데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윤석열은 더 떨어질 날만 남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 처리만 안 했을 뿐이지 엄청난 이미 부도가 난 상태에 근근히 지탱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하반기 경제는 대한민국이 더욱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내년 총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 싸움이에요. 경제 싸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는 점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체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65%, 저는 11월 달, 5월 연말 되면요 70%까지 간다고 봐요.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이제 수능이 치고 이제 시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교육에 혼란이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 겁니다. 기업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연말에 대대적인 칼자루를 들이댈 것이고, 은행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은행의 연체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연체 비율이 높아지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과거 3% 이렇게 싸게 주담대라고 하죠. 주담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7% 8%까지 올라갔었어요.
7% 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윤석열 옆에서 공천을 받는다고 한들 국힘당에 배지를 달고 내년 총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당 창당에 힘이 쏠리는 거죠. 신당 창당에. 그래서 계속 밖에서 신당 창당에 군부를 떼는 거예요. 금태섭의 신당 창당, 이준석의 신당 창당,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미 있는 사진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하이라이트.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이 오늘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이 사진을 오늘 대통령실에서 띄웠습니다.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김한길이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김한길이 있다는 것은 사실 당대표가 오른쪽에 있어야죠. 얘가 누굽니까? 김현숙이 아직도 여가부 장관이에요. 국무회의에 나가요. 얘가 여기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심층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윤석열의 신당 창당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리가 있나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윤석열이가 신당 창당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윤석열이가 신당 창당할 동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지율이 낮고. 그러나 윤석열이가 굳이 신당 창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윤석열 당으로 사무총장부터 전부 물갈이를 해갖고 내년 공천권도 잡고 있는데 굳이 윤석열이가 신당 창당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윤석열이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국민의힘에 이번에 대통합을 외치면서 얘가 여기 있냐? 저는 김한길의 역할이 두 개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돌고 돌아 비대위원장을 김한길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이 역입이 안 되면 저는 윤석열이 생각하는 비대위원장이 저는 김한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밖에서 윤석열 이중대를 만들 거예요. 윤석열 이중대의 신당 창당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검사들이 들어가겠죠. 저는 이 심층 분석이 거의 90% 맞다고 보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 김한길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그래서 민주당의 낙엽들이나 여러 가지 떨거리들을 김한길의 신당 창당 세력들과 합세하게끔 해서 왜 그러냐? 선거법이 개정이 안 돼요.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례 싸움, 개싸움이 나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힘당 이중대를 김한길이는 밖에서 비례 정당에 준하는 정당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는 검사들이 대거 포진하겠죠.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장악했기 때문에 굳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신당 차릴 필요가 없는 거죠.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차지해서 통합적인 행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탈당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끌고 모아서 결국은 비례 신당을 창당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친모라는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배에 타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외부에서 새롭게 친모라는 윤석열 호에 탑승할 사람은 없어요. 이미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호를 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김한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바라고 있는 검사 공천은 비례정당 신당창당에 꽂을 확률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윤석열의 신당창당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신당창당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윤석열의 정당이 돼버렸고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김한길을 비대위원장에 앉히고 결국은 김한길을 통해서 여러 민주당과 어떤 정파들을 끌어모아서 밖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오늘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김한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게 아마 눈에 띌 겁니다. 왜 커지냐? 그만큼 인물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부정평가가 70%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 누가 침몰하는 배에 선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미 같이 죽을 각오로 하고 있는 당깨기 전문가. 결국 김한길이 그 정당을 맡으면요. 국힘당은 결국 총선 이후에 깨져요. 그래서 김한길이가 왜 비대위원장을 하고 밖에 정당을 만드냐면 총선 이후에 대패를 하면 너도나도 국힘당 탈출을 하고 신당창당 소리가 나올 때 전부 해처모여가 되겠죠. 또 하나의 가설은 뭐가 있냐면 밖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김한길이 국민의힘과 통합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한길이 비대위원장 또는 새로운 영입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오면 김한길은 밖에서 신당창당을 하고 거기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워 모아갖고 국민의힘과 이름을 바꾸면서 새롭게 이미지를 변신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김한길이 돌고 돌아서 비대위원장 아무도 맞지 않는다면 김한길이 비대위원장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늘 어떤 신중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뭐 와갖고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김한길은 밖으로 빠져서 뭐 김태섭이나 이런 애들을 전부 싹 모아갖고 양양자, 김태섭 그리고 민주당의 탈당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갖고 국민의힘과 합당, 그렇죠?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보수 중도 통합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새로운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이준석과 유승민은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과 유승민은 무조건 신당창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을 저렇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그쵸? 이준석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밖에서 윤석열을 비판하게 만든 것은 윤석열이에요.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지방선거까지 대승으로 이끌어줬는데 결국은 이용할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 말 듣지 않는다고 팽시킨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리키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교육만 잘 시켰어도 이준석은 저렇게 엇나가지 않아요. 이준석의 공천을 노원구 병에 보장을 해주고 이준석이를 그만한 총선 승리의 개국공신으로 대접을 해줬다 그러면 밖에서 저렇게 대포 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쏘는 총알이 소총알인 줄 알았죠. 소총 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준석이는 소총을 쏘고 있는데 대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외부의 총질이 과거에는 맞아도 아프지 않는 정도의 기스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였지만 점점점 방어막이 뚫려지니까 그 작은 총알이 대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냐? 자중질환에 빠지면 안 돼요. 이재명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그동안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깊은 반성을 하고 경선에 당원들의 참여를 높여주고 완전 경선을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민주당이 당원 참여의 경선을 만들어주고 그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최고위나 민주당 지도부가 손에 피 묻힐 일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당원들에게 맡기면 돼요. 당원들에게 원망하는, 대통령이 정치 잘못한다고 자기 지지율 안 나온다고 국민 원망할 수 없듯이 당원들이 자기 경선에서 뽑아주지 않았다 그래갖고 당원들을 원망할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의 작은 차이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도 총선을 앞둔 6개월 시점에서는 점점점 어느 지지 세력들이 직결을 하고 응집력이 강하냐, 그 싸움이에요. 총선 승리의 공식은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층 30%가 굳건하게 투표에 참석을 하고 보이지 않는 중도층의 표를 민주당이 흡수하는 게 총선의 공식이에요. 이미 중도층 70%,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7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미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있어서 사실상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선은, 모든 선거는 누가 많이 투표하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내부의 문제를 꺼내들고 내부 총질하고 그런 세력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민주진영을 가냥한, 민주진영만 공격하는 새끼들이 총선을 앞두고 활개칠 겁니다. 그런 자들을 구별할 줄 아는 이재명 당대표 지킴이들이 돼야 되고 민주당 지킴이들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 대승하지 못하면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 응? 그쵸? 이재일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저렇게 바보가 정말 얼마나 민주당, 저는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보수 괴멸의 엑스맨이라고 생각해요. 저 따위로 정치하는 정치인 봤어요? 헌정사상 최고로 국민 눈치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개사과 하나 하고 이번에도 국민들은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수 개멸의 선두주자예요.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뤄낼 수 없는 부정평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시작부터 20% 찍는 전세계 대통령 중에서도 지지율 가장 안 나와요. 저 화려한 국무위원들, 시건방 떠는 법무부 장관, 언제적 유인촌 다시 돌아온 유인촌, 방송장악 이동관, 그쵸? 당깨기 전문 김한길. 진짜 저런 화려한 인사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응? 그 대한민국의 반민족 세력들, 그 기득권 세력들 청산을 언제 하나 했더니 윤석열이가 지금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 민주당은 주워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굳이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국힘당이 잘해갖고 정권 잡았어요? 이럴 때 민주당이 집권 여당병만 버리면 돼요. 민주당은 책임 정치할 필요 없어요. 책임은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기 총선 준비만 철저히 하고 공천 심사나 경선이나 이런 것들만 관리만 잘하면 내년 총선은 무조건 이겨요. 내년 총선 끝나는 순간 윤석열은 국힘당에서 내쫓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검찰에서도 선 긋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나마 저렇게 억지로라도, 저는 윤석열 스타일로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국민 말은 무조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조중동이 이렇게까지 깐 적이 없거든요. 조중동 돌아섰죠. 검사들도 조금 있으면 윤석열은 지금이야 윤석열의 어떤 라인들이 검찰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까불지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은, 그 윤석열 사단들은 일개 검사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검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레임덕이 어디서 발생하냐? 검찰 안에서도 레임덕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라고 하면서
윤석열 사단이 여태까지 지휘하고 저런 일들이 검사들의 권력 누수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냐? E+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E+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검사들이 뒤집어 쓴다. 역대 검찰은 이렇게 편중된 검사, 점점점 E+에서도 이제 검찰의 비판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의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배가 침몰할 때는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침몰의 원인이 바로 김태우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먼 훗날 윤석열 정부가 침몰하고 제대로 5년을 수행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라고 그 시점을 저는 얘기하라 그러면 윤석열의 막가파 정치, 윤석열의 사면에 은 김태우의 강서구청장 내리꽂는 공천이 결국은 국힘당과 윤석열을 침몰시켰다. 윤석열의 아집이죠. 오만이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공천한 거죠. 작은 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배가 크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틈이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틈이 벌어지는 순간 이제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